안녕하세요, 홍수익 홍팀장입니다. 여러분, 서류제출 대상자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다가 아니죠. 이제 서류를 넣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한 번 더 추첨해서 당첨자와 예비자를 선발하는 단계가 남았는데요. LH 청약센터에서 접수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등본, 초본 이런 거야 요즘에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자산보유 사실확인서를 보니까 웬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임대같이 세대 구성원이 다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세대 구성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거는 행복주택이 제일 어렵죠.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여러 가지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뭐 주거급여 수급자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각각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부모님 소득까지 같이 보지만 자산은 본인의 소득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이름에 걸맞게 본인의 자산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고 대학교 생협에 가입되어 있고 코스닥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적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성명에는 이름, 이름을 적으면 되고,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적어주시고 주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부모님 집이 내 집이 아니니까 임차보증금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빌려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보증금이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나의 자산은 없겠죠. 아니요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없죠. 아니요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코스닥 주식 투자를 대학생으로서 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비상장 주식에 작성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장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금융회사에서 바로바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도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로 체크를 하시면 되죠. 출자금, 출자 지분, 대학생협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체크를 해주시고요. 소재지 또는 내역에는 대학교 생협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5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출자자는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아까 위에서 나온 임차보증금하고 용어가 조금 다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았겠죠. 그 보증금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해당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이외의 카드론도 아니요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쓰고 서명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이나 출자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아래쪽에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출자금 증명서 같은 것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전세 8천만 원에 살고 있고 전세 대출 없이 아버지 돈으로 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 스타트업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해당 여부 적어야죠. 예라고 적어야죠. 소재지 또는 내역은 해당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8천만 원. 그리고 명의인은 전세 계약을 한 사람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와의 관계는 본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가끔 이런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한테 전세금을 빌려서 한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이름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빌린 돈은 LH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액 안에만, 자산가액이 각 전형별로 있죠. 그 안에만
포함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로 넘어와서 분양권 볼게요. 분양권 없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 네, 여기다 체크를 해야 돼요.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아니면 그 이외에 세 번째 상장시장에 올라가 있는 주식들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조회가 되지만 대부분의 새로 생긴 회사들은 조회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예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소재지 또는 내역에 네, 회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금액, 네, 출자금에 대해서 얼마인지 적어주시면 되고, 주주는 네, 보통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죠. 청년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원을 다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세대원인 청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다른 것 해당 안 되는 것들은 아니요,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예시를 들어볼게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행복주택 지원할 때는 대부분 세대원이기 때문에 세대원 본인의 자산만 적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보증금에 부모님 거니까 아니요 적으면 되고요. 비상장 주식과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장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조회가 되고 비상장인 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펀드 같은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금융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나리오, 신혼부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고 전세 대출이 있고 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며 예비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별도의 조합 출자금이 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임차보증금 있죠? 아까 1억짜리 전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억 원, 그리고 명의인에는 신혼부부 두 분 중에 이름으로 되어 계신 분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와의 관계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예비 배우자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그냥 본인이라고 적으셔도 되죠. 전세 대출이 있다고 했는데 전세 대출 어떻게 적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금융권에서 빌린 전세 대출이라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조회가 되죠. 그런데 오피스텔이 있고 오피스텔을 전세로 1억에 주고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오피스텔 있는데 행복주택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억에 전세를 주고 있으니까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거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겠죠. 하지만 오피스텔 전세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해당되는 세대원의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전세금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돈이겠죠. 그러므로 아래 부채에 보시면 임대보증금에 예라고 적어주시고요. 해당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금액이 또 1억이죠. 그럼 1억 원 적어주시면 되고 예비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예비 배우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신청자와의 관계에 예비 배우자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조합 출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합 출자금도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정보 동의서상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대상, 조합들은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금이나 출자 지분에 예라고 쓰시고 어떤 데다가 출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금액이 있는지 하고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는 작성하고 나서 해당 서류에 맞는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내가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LH에 지금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를 낼 거고 지금도 LH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내역에만 쓰고 서류를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서류를 똑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해당 조합이나 해당 회사에서 발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보증금과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신청에 있어서 서류 제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를 한번 같이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가 사실 처음 보면은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 자체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제출을 해 주셔도 되고요. 다만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가짜로 적다가 혹시나 소득이 초과되는데 초과되지 않는다고 적은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작성하시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저희 홈스윗에게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질문에 대해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국민임대 같은 모든 임대주택에 모르는 점이 있으면 뭐다? 저희 홈스윗 멘토링을 통해서 언제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